안녕하세요. 이준영 보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장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지금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는, 저도 제가 이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일이 세상에는 없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며 지냈을 저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일입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제보를 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이 생긴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불과 작년 연말에 회사 근처 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많이 했는지 퇴근 시간까지 소화가 되지 않아서 퇴근 후 원래 같았다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겠지만 그날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좀 하다 가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많이 없었고 저희 동네가 아니어서 퇴근 시간에는 온 적이 없었는데 이 시간에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치 쪽에서 굽은 허리를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작은 나무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공원에서 아주머니가 뭔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궁금해서 천천히 다가가며 뭐 하는지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다가 어머니, 뭐 찾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마치 오래 기다린 것처럼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가 순간 사람의 손을 잡은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후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며 이야기하고 바닥을 가리키며 흩어진 걸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흩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멀리서 봤을 땐 나무 조각으로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나무 조각들은 작은 손, 다리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인형의 부품 같았죠. 정리해서 종이봉투에 담아드리니까 아주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이거 드릴게요. 절대 버리지는 말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봉투 안에는 키 10cm 정도의 목각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얇은 먹물로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었고 묘하게 사람 얼굴을 닮아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인형이었습니다. 전 황급히 인사하고 자리를 떴고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씻고 나오니 책상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퓨터가 켜진 것도 아니고 시계도 아닌데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인형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형이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나 보다 생각했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그냥 기분 탓이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갑자기 탁탁탁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안 불을 켜보니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분명 책상 중앙에 올려두고 잤던 인형이 제 침대 밑까지 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서랍 안에 넣고 잠을 청했지만 서랍 안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인형을 꺼내 기분이 나빠서 창문을 열고 던졌는데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쁘다 생각하고는 어렵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그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이었는데요. 그날은 친구가 저희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고 저도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친구 손에 제가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버려버린 목각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너희 집 오는 길에 떨어져 있어서 신기해서 들고 왔다며 말했죠. 저는 순간 친구에게 공포의 얼굴이 드러날까 싶어 억지로 웃으며 친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인형을 뺏었고 나한테 선물로 달라며 이야기하고는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후 친구와 집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계속 서랍 속 인형 생각으로 가득 차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무당집으로 가기 전 집에 들러 인형을 가지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혼자 사는 집인데 목각 인형은 서랍 안에 반드시 앉은 자세로 있었고 저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 처음 느껴보는 기분 나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각 인형을 신문지로 감싸 가방에 넣었는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황급히 무당집으로 갔고 무당집에 들어가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당은 제 가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빨리 그거 불로 태워야 한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무당의 모습에 그 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무당은 가방에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인형이 너한테 붙었다며 이야기했고 무당은 내게 인형을 꺼내보라 했습니다. 무당은 나무 인형을 받고서 나를 잡을 필요도 없이 굿을 진행해야 한다며 바로 신도우미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작은 굿상을 차렸고 저는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어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 무당은 네 목숨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돈도 없어 보이는데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며 돈은 네 맘대로 주고 일단은 그 흉한 거부터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굿 과정은 TV에서 보던 것과 같았고 마지막엔 무당이 인형을 소금으로 둘러싸고 붓으로 위에 부적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무 인형 위에 숯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자마자 탈 줄 알았던 나무 인형이 한참을 안 탔습니다. 무당은 제가 될 때까지 인형을 불 속에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제게 손목에 부적을 찬실을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목각 인형이 주변에 보인다면 무시하라며 이야기했고 한동안은 이 팔찌를 차고 있으라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갔죠. 당시 화장실은 제가 일을 하던 곳 아래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니 밖은 어두웠고 겨울이어서 그런지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창문이 흔들려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래층 계단으로 한 걸음 내려가는데 어두워서 계단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원래는 자동 센서로 불이 켜지는 곳이어서 불이 켜지길 기다리며 걷고 있었는데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쎄함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손을 씻는데 무당이 준 실로 된 팔찌가 순식간에 젖어서 끊어져 버렸는데요. 저는 최근까지 괜찮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원래 그 계단이 자동 센서라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져야 하는데 아까 올 때는 분명 안 켜졌는데 다시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불이 꺼지고 켜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장이겠지 했는데요. 근데 제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톡톡 이런 소리가 진짜 작게 들렸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추는 것 같았고 제가 걸으면 조금 있다가 또 톡하고 소리가 났는데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언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딛었는데요. 애초에 좀 어둡고 조용하긴 한데 그날은 진짜 숨소리도 울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제 뒤에서 딱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후 제가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 저를 따라서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발을 헛디뎠는데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순간 위를 봤는데 위에는 얼굴 전체가 피로 덮어쓰고 머리에 반 정도가 없는 사람이 저를 웃으면서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뒤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눈을 떴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다쳤는지 몸을 일으키는데 몸이 아팠고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저에게 팔찌를 준 무당이었고 혹시 지금 팔찌를 끊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화장실에서 아까 벗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러자 무당은 빨리 건물에서 나와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다급해 보이는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갔고 무당을 만나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은 퇴마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한 번씩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실팔찌를 주고 모시는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도를 올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뒤에 모셔두었던 제 부적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무당은 큰일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퇴마이식을 치르게 되면 원래 화나 있던 영가가 더욱 화가 심해져서 잘못하면 목숨도 위험해진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한동안은 팔찌와 부적을 꼭 들고 있으라고 말했고, 저는 무당의 말을 듣고 현재도 그렇게 지내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그 목각인형을 준 할머니도 그렇고, 그 목각인형을 받고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혹시나 서울의 공원에서 나뭇가지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할머니를 보신다면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